한국어 공부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 말 다 알아들어요. 유튜브에서 한국어 강의를 볼 때도 너무 잘 들려요. 근데 한국 사람이 실제로 말하면 갑자기 아무것도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얘기 같이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릴리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한국 사람들이랑 실제로 대화할 때 쓰는 한국어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제 얘기도 좀 같이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저도 똑같이 겪었거든요. 이미 한국어는 많이 공부했고 많이 배웠는데 말하려고만 하면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여기 코칭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QR코드가 있거든요. 지금 아니면 이따가 아니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영국에 가기 전에 유튜브로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섀도잉도 많이 하고 사실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그 어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다 천천히 말해줬어요. 쉬운 단어 쓰고 또 발음도 또박또박 말해주고 쉽게 저한테 질문해주고 또 제가 못 알아들을 때는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학원에 있는 친구들은 다 저랑 비슷한 레벨이다 보니까 저는 쉬운 영어를 쓸 줄 알고 쉬운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학원이 끝난 후에 제가 영화관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영화관에서 일을 할 때 모든 친구들이 제가 한국에서 온 걸 아니까 저를 배려해서 쉽게 말해줬어요. 우리 같이 축구를 보러 가도 제가 그때 토트넘을 정말 열심히 응원하고 제 다른 친구는 아스날 팬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축구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 축구 얘기를 할 때도 정말 저를 배려해서 아주 쉽게 영어를 말했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아스날을 좋아하는 친구가 다른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얘기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배려하는 영어 혹은 쉬운 영어를 쓰지 않고 그냥 평소처럼 영어를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99% 못 알아들었어요. 정말 말도 빠르게 하고 제가 처음 듣는 단어도 쓰고 처음 듣는 표현도 쓰고 그래서 정말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제 친구들 그리고 저희 선생님한테 배려받은 영어만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현지인들이랑 대화할 때는 그 무리에 섞이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 친구들한테 날 배려하지 말고 쉬운 영어를 쓰지 말고 그냥 원래 너희들이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얘기할 때처럼 나한테 얘기해줘 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달라졌게요, 안 달라졌게요.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대부분 언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그 언어를 말할 때 좀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쉬운 단어 쓰고 또 쉬운 끝 마무리 표현을 쓰고 또 또박또박한 발음을 통해서 이제 도와주죠. 근데 제가 처음 한국어를 코칭하기 시작했을 때 제 학생들이 해준 얘기가 있어요. 제 학생들이 이제 언어 교환을 갔는데 그 언어 교환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이랑 대화하기가 좀 어려웠대요. 그동안 배운 단어들, 그동안 배운 표현들, 그동안 연습한 것들이랑 다르게 처음 들어보는 단어나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깨달았어요. 저도 학생들을 배려해서 정말 쉬운 한국어를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런던에 있을 때 제 친구들한테 배려하는 영어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학생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한국어보다는 정말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한국어를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더 자연스럽게 쓰이는 단어, 표현들, 그리고 뉘앙스들 다 같이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제 학생들이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났을 때 더 자연스럽게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교재에서 배우는 단어, 표현, 문법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쓰이는 거랑은 다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쓰임을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식당에 갔을 때 뭐 먹을 거예요? 선택했어요? 주문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뭐 먹을지 정했어? 시킬까? 뭐 먹을지 정했어요? 시킬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유튜브에서 한국인 브이로그를 좀 보거나 좀 더 정중한 한국어를 원하면 인터뷰 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정말 좋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추천한 리스트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이 영상들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쓰는 한국어를 들을 수도 있고 배려하지 않은 한국어를 들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베이킹하는 브이로그 정말 많이 봤었고 좀 더 정중한 영어를 위해서 인터뷰하는 영상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하는 영상도 정말 많이 봤답니다. 제 채널에서도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랑 단어들 그리고 뉘앙스까지 다 알려주니까 제 영상들도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말할 때 틀려도 괜찮아요. 아마 이거는 정말 항상 100번, 1000번 듣는 이야기일 텐데 정말 틀려도 괜찮아요. 제가 피렌체 카페 얘기 잠깐 해볼게요. 제가 이탈리아어를 잠깐 공부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사실 공부를 2번 했어요. 한 번은 재작년에 해봤고 또 한 번은 작년에 겨울에 이제 했는데 재작년에 이탈리아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1일 커피를 했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에 있으니까 영어보다는 이탈리아어를 쓰면 더 좋을 것 같다. 요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카푸치노를 한 잔 주문을 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뭔가를 다시 얘기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예상치 못한 문장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제 옆에 있던 다른 분이 방금 저 사람이 한 말은 설탕을 같이 먹으면 맛있어 라는 문장이었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11월에 다시 이탈리아에 갈 예정인데 이번에는 이탈리아어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카페에서 기본적인 이탈리아어는 잘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자연스러운 이탈리아어를 배워서 11월에 갔을 때는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목표예요. 여러분도 한국에 오기 전에 정말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많이 배워서 오시고 그러면 한국어가 더 익숙해질 테니까 아마 알아듣기도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이 채널이 그 연습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주 한국어로 설명하고 실제 대화에서 쓰는 표현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레벨을 알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에 무료 레벨 테스트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공부하기 바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셀프 스터디 코스도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 한국어를 많이 공부했고 또 많이 들었고 또 많이 배웠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하는데 아직도 조금 어렵다. 아니면 더 많이 내가 말할 수 있는 환경에 가고 싶다. 환경에 있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배려받지 않은 그런 한국어를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 이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제 코칭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 나한테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신청해 주십시오. 네, 제가 여러분들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고 좋은 하루, 저녁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안녕히 가세요.